그렇다면 과연 선거는 언제 내려질지, 왜 늦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좀 전문가들이니까요. 한번 이야기를 물어봐서 좀 분석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92일째 지금 심리가 되고 있으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에서 최장 기록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지금 화면에 좀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그럼 여야의 분석을 좀 해봐야 할 텐데 우선 함 대변인께서 뭐 변호사시잖아요. 그러면 일단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왜 지금 늦어지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8명이 다 일치된 의견을 하기 위해 기다리는 건지, 의견이 갈리고 있는 건지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 아마도 의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원래 애초에는 이제 네. 뭐 지난주 14일 날 이제 선고가 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았는데 네. 지금 아직 선고기일이 안 잡히고 있어서 돌아오는 주에도 이제 선고가 나기 좀 어렵다 이런 전망이 있고요. 아마 예. 3월 마지막 주나 아니면 4월 초까지도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저희가 이게 탄핵 소추 처음에는 이게 내란죄가 이제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했던 그 내란죄가 탄핵 소추 이후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슬그머니 이제 내란죄를 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나 잊고 있었는데 아마도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결정문을 써야 되고 이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지금 양쪽의 그 시민들이 다 극단적으로 이렇게 분열된 이런 상황에서 예. 결정문을 잘 써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아마 그 내란죄를 뺀 거에 대해서 각하 의견에 대한 좀 고민이 깊어지는 것으로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쟁점을 좀 더 명확하게 보고자 함이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그 구속 취소도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도 구속 취소에 대해서 좀 예견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구속 취소에서 계속해서 민주당이 지적하는 것은 산수를 잘못했다. 또 그 부분이 잘못됐다, 뭐 잘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그 구속 취소에서 그 공수처에게 수사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당한 의심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재심에서 다 터질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구속 취소 인용 결정을 해주신 거였거든요. 재판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도 고민이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헌법재판 과정을 이제 국민들이 많이 이제 중계로 봤는데 가장 이해가 안 가고 이게 과연 공정한 재판인가 이렇게 의구심을 가졌던 부분 중에 하나가 형사소송법상의 그런 증거들, 증거 원칙을 지키지 않고 헌법재판소가 그냥 증인으로 나왔던 그 증언들의 그 증언을 보고 이 판단을 내릴 수 있는가 이런 여부였거든요. 그런데 구속 취소 결정에서 이런 절차적인 적법성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형사적인 대원칙을 이제 천명을 하면서 재판의 대원칙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헌법재판소도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좀 신중히 심리하는 중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내란죄가 빠진 것도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하면서 헌재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늦어지는 것이다라는 한 변호사께서 의견인데 성추인 부의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전 헌법재판소가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안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보안은 철저하게 그러니까 지키고 있어요. 헌법재판 8명뿐만 아니라 수십 명의 재판 연구관들이 지금 서포트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단 하나의 새어나오는 정보가 없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역시 저희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에서 예측하는 내용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길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 재판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탄핵을 인용하는 데는 무리가 전혀 없다라는 판단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절차성의 문제라든지 나온 선고문을 보고 모든 국민들이 설득할 수 있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내용적 측면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뭐 곽종근 전 사령관이나 그 홍장원 전 차장 이런 분들의 발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은 계속 오염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 측이 봤을 때는 오염된 부분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의 발언 이외에도 충분히 다른 휘하 부하들의 발언으로서 충분히 그 사람들의 발언이 서포트 된다거나 그리고 보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만 어떤 내용을 담아서 탄핵의 인용을 이어지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좀 치열한 토론이 있지 않을까라는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방향성의 문제는 이미 정해졌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향성은 정해져 있고 그러면 전원 일치를 하고 전원 똑같은 의견을 내기 위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내용적 측면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 선거 시기 이것도 지금 초미의 관심사죠. 왜냐하면 나올 때쯤 됐는데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선거일과 맞물릴지도 이게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에 대한 발언을 한번 좀 들어보시죠. 지금 3월 18일 날 박상대 법무부 장관 변론기일이 있는데요. 2월 25일 날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변론 종결하면서 3월 18일까지 변론 기일 다른 여타의 사건 안 잡았습니다. 집중 심리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3월 18일 전에는 하지 않겠냐. 7일이 7일이나 뭐 아무리 늦으면 18일 오전 뭐 이런 정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마지노선이랄까요? 근데 원래 금요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보통 탄핵 판결을 낸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14일, 21일, 28일 이렇게 3번 정도가 이제 남아있는 옵션인데요. 저는 28일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국민들의 그런 안정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은 26일로 예고된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의 결과를 좀 그게 지나간 다음에 헌법재판소에 판결을 내리려고 하지 않을까. 직접 이제 만약에 탄핵 선고가 돌아오는 금요일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픽으로 좀 달력을 보시면요. 26일 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그리고 이틀 후면 28일입니다. 금요일에 나올 가능성도 좀 점쳐지고 있고 그 뒤로 가면은 지금 그 문영배 배방관도 이제 임기가 만료돼서 바뀌니까 그 전에 나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조기현 변호사께서는 그럼 언제쯤 뭐 내용은 모아지고 있다 이렇게 뭐 얘기는 하셨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요? 21일 이번 주죠. 21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보고요. 그 이번 주를 넘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일정이 자꾸 언급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그 부분을 고려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날짜를 고려하지는 않는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고일을 고려하면서 뭐 불필요한 어떤 정치적 논란이 야기될 수도 있을 텐데 심판과 평의 판결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뭐 그거야 28일이 됐든 그 다음 주가 됐든 뭐 시간이 필요할 수 있지만 이미 그 단계는 지났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선고 일정을 고려하면서 재판을 잡을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이번 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아까 성추행 부의장도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탄핵 소추 사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행위의 헌법 위반, 법률 위반 그리고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이 거의 일치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별개 의견 그러니까 소수 의견, 기각 의견이 뭐 소수 몇 분이 나와서 그 부분을 설득하거나 이런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쟁점들이 부각이 됐는데 2017년 그 탄핵 헌법재판소가 정리된 쟁점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비상계엄 내란이라는 소추 사유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쟁점들이 굉장히 부각됐고 국민들 사이에서 이 부분을 놓고 과연 헌법재판소가 어떤 식의 결정을 할 때 수용을 그대로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로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소추 사유의 동일성, 그러니까 내란죄 제외 여부에 대한 판단이라든가 형사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한 부분에 대한 문제 또 윤석열 대통령의 증인에 대한 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은 문제.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 의견으로 여러 재판관들의 의견을 내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체 법정 의견과 맞추면서 정리하는 막판 이 단계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 정리가 아마 주말 중에 거의 끝난다고 보면 17일은 어렵고 19일에서 21일 사이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정리가 됐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5개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견이 없는 것도 있겠지만 증거가 오염된 부분 이런 것들은 양쪽에서 첨예하게 뭐 의견이 갈릴 수도 있는 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새로운 견해를 말씀드리면은 문영배 재판장이 직권으로 변론 재개할 가능성도 저는 여전히 열려 있다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그 중앙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오면서 일부 법조인들 내지 국민의힘 그 변호인 율사 출신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 이거 공판 변론 재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했습니다만 결국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그 변호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정 변경이보다는 그대로 판단을 받아보자 이런 식으로 지금 결정을 하면서 저 로키 전략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 저는 합의가 안 됐다는 그 부분이 아니고 합의되기 이전 단계에서 사실 확정 단계에서 지금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추론일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좀 전에 얘기하는 것처럼 누구 말이 맞는지 이 사람 말을 믿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특히 지난번 구속 취소를 하면서
구속 기간이 경과했다. 나아가 구속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7만 페이지나 되는 수사 기록 내지 증거 기록이 오염돼 가지고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히 어떻게 보면 시사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느냐? 예. 결국 형사 기록은 증거로 쓸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 나아가 그럼 16명 달랑 나와가지고 증인신문 했는데 16명의 증인신문 줘서 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있느냐? 오히려 변론 종결 이후에 곽종근 지금 전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에 본인이 그렇게 이제 증언하고 뭐 하기 전에 예. 아 이거 나를 내란죄로 엮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관계를 확정하기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그러면은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나서 다시 추가적으로 결론을 내리자라는 취지에서 예. 오히려 3월달 이번 주 중으로 변론이 재개하는 그 신청이 아닌 직권으로 변론 재개할 가능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 부분에 있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은 좀 더 미뤄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왜냐? 지금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는 탄핵은 180일, 6개월이면은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직까지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가능성도 저는 완전히 배제하지 못한다고 봅니다.